당신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면 어떻게 복수하시겠습니까? 25년 성실한 은행원 정혜준. 완벽했던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낯선 여자 윤채린이 건넨 충격적인 진실 마이너스 제 남편이 당신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핸드폰 속 적나라한 증거들, 신용카드 내역서의 모텔비, 그리고 26년 결혼 생활의 거짓말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손을 잡은 두 사람, 배신당한 남녀가 치밀하게 준비한 완벽한 복수극. 그런데 복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던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린 복수하려고 시작했는데 이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불륜의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새로운 사랑.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정혜준은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6시에 퇴근했다. 지방 중소은행 부지점장이라는 직책에 걸맞게 반듯한 정장 차림으로 주차장을 향해 걸어가던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자신의 차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차분해 보이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혹시 정혜준 씨 맞죠?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윤채린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하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혜준은 당황했다. 자신을 찾는 낯선 여자라니. 혹시 업무와 관련된 일인가 싶어 무슨 일이시죠? 라고 물었다. 채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제 남편이 당신 아내와 만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혜준의 세상이 멈췄다. 무엇인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뭐라고 하셨죠? 라고 되물었지만 채린의 표정은 진지했다. 박은정 씨 맞죠? 시청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제 남편 김상현과 3개월째 만나고 있어요. 채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처음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아서. 혜준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25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내 은정.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그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이건 분명 오해일 거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혜준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채린은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이것 좀 보세요. 채린이 보여준 화면에는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여자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이 은정과 너무 닮아 있었다. 혜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아직도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그랬어요. 채린이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 둘 다요. 혜준은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잇지 못했다. 26년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후 혜준은 채린과 약속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밤새 잠 한숨 못 잔 그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다. 채린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모두 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기분이었다. 이게 제가 모은 증거들이에요. 채린이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남편 휴대폰에서 몰래 찍은 거예요. 패스워드를 알아낸 건 순전히 우연이었죠. 혜준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았다. 화면을 스크롤하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다. 자기야, 오늘은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은정아, 이번엔 모텔 말고 펜션 갈까? 어젯밤 꿈에서도 내가 나왔어.
메시지들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애정 어린 내용으로 가득했다. 혜준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화면 속 은정이라는 이름이 자신의 아내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메시지 속 구체적인 내용들 마이너스 은정이 좋아하는 레스토랑, 그녀의 근무 스케줄, 심지어 그녀가 최근에 산 향수 이름까지 마이너스 모든 것이 정확했다. 이것도 보세요. 채린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평일 오후 시간대의 모텔 결제, 비싼 레스토랑 식사비, 여성용 액세서리 구매 내역까지. 지난 3개월간의 결제 내역을 보니 패턴이 명확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에요. 당신 아내 근무 스케줄과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채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다. 제 남편은 출장이 많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어요. 혜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화요일과 목요일. 은정이 오늘은 야근이에요라고 말하며 늦게 들어오던 바로 그날들이었다. 그는 아내를 믿고 의심한 적이 없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증거는 충분해 보이네요. 혜준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자 채린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혼자 하실 생각이세요? 우리 같은 처지잖아요.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혜주는 채린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 눈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묘한 연대감이 섞여 있었다. 두 사람은 배신당한 피해자였고, 이제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공모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럼 같이 하죠. 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한 달이 흘렀다. 매주 2번씩 만나 증거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우던 혜준과 채린 사이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협력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어져 갔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채린이 도시락을 꺼내며 미소를 지었다. 직접 만든 갈비찜이에요. 집에서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만들어서요. 혜주는 감사하다며 도시락을 받았다. 한 입 먹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다. 이 맛, 정말 오랜만이네요.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15년 동안 남편에게 해줬는데 한 번도 맛있다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채린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당신은 어떠세요? 아내가 요리를 잘하나요? 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예전엔 잘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성의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나 봐요. 두 사람은 각자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배우자들의 잘못을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들의 외로움과 상처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다. 채리는 남편의 무관심과 폭언에 시달렸고 혜주는 아내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처음 만난 게 벌써 한 달 전이네요. 채린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그때는 복수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당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혜준도 같은 마음이었다. 채린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위로해 주었다. 아내에게서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채린에게서 발견하고 있었다. 채린 씨도 그런가요? 복수보다는 다른 감정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채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상하죠? 남편의 불륜 때문에 만난 사이인데. 그날 밤 혜주는 처음으로 은정이 아닌 다른 여자의 꿈을 꿨다. 채린이 웃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후 그는 자신의 마음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복수 상대였던 채린이 이제는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의 관계는 공모에서 시작되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존재, 그리고 어쩌면 사랑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관계로 말이다. 10월 8일 토요일, 디데이가 왔다. 혜준과 체리는 지난 2달간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같은 시간 오후 7시에 각자의 배우자에게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혜준은 거실 테이블 위에 프린트한 사진들을 차곡차곡 펼쳐놓았다. 모텔 입구에서 나오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까지. 총 100장이 넘는 사진들이 테이블을 가득 메웠다. 자기야, 저녁 먹자. 은정이 부엌에서 나오다가 테이블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혜주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지난 3개월간 한 일들이야. 김상현과 함께 말이지. 은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어떻게 알았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정말 그냥 외로워서 그랬던 거예요. 당신은 일만 하고 나랑은 대화도 안 하고. 은정이 흐느끼며 변명했다. 26년을 실수 한마디로 덮을 순 없어. 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화요일과 목요일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그 남자와 만났지? 내가 믿고 기다렸는데 당신은 다른 남자와 침대에 있었어. 그 시각 채린도 남편과 마주하고 있었다. 상현은 처음엔 발뺌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하자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냈다. 그래, 만났다. 그런데 그게 다 너 때문이야. 집에 와도 잔소리만 하고 예쁘게 꾸미지도 않고. 상현이 소리를 질렸다. 그럼 이혼하자. 채린이 침착하게 말했다.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 지속할 이유가 없잖아. 상현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좋아, 이혼하자. 라고 응답했다. 그는 이미 은정과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혜준의 집에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은정은 용서를 빌었지만 혜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져 있었다. 더욱이 그는 이미 채린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 이혼하자, 은정아. 우리 이제 끝이야. 혜준이 최종 선고를 내렸다. 그날 밤 두 쌍의 부부가 모두 이혼을 결정했다. 불륜이라는 배신이 두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켰지만 동시에 혜준과 채린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열렸다. 복수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된 지 한 달 후 혜준은 홀로 빈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26년간 살던 집이지만 이제는 너무나 낯설고 쓸쓸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채린이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오빠,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밥 해드릴게요. 채린이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남자 혼자 살면 제대로 못 챙겨 먹잖아요. 혜주는 오빠라는 호칭에 가슴이 뭉클했다. 은정은 결혼 후 한 번도 그렇게 불러준 적이 없었다. 채리는 부엌에서 능숙하게 움직이며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였다. 오늘 상현이랑 최종 합의했어요. 재산 분할도 끝났고 다음 주면 이혼이 완전히 성사돼요. 채린이 밥상을 차리며 말했다. 오빠는 어떠세요? 나도 비슷해. 다음 달이면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아.
혜준이 따뜻한 밥을 한 숟갈 떠먹으며 답했다. 그런데 체리나,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 체리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우리 처음엔 복수를 위해 만났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오빠가 더 중요해졌어요. 복수보다도. 혜준도 같은 마음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체린을 만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이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밤이 깊어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진해졌다. 체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 솔직히 고백할게요. 전 오빠를 사랑해요. 처음엔 동병상련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사랑이에요. 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도 그래, 체린아. 너를 사랑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내 인생에 온 건 축복인 것 같아. 체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참 이상한 인연이에요. 서로의 배우자 불륜 때문에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사랑을 찾게 됐어요. 혜주는 체린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이제 복수가 아니라 구원이야. 서로가 서로를 구원한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불륜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사랑의 불꽃을 피웠다. 그들의 사랑은 배신과 고통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진실하고 뜨거운 감정으로 변화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감정이었다. 복수로 시작된 만남이 구원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